안녕하십니까.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디즈니웨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월트 디즈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디즈니가 만화 영화를 만들고 또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꿈을 꾸고 디즈니랜드를 일궈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디즈니를 운영했던 방식,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방식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에게 디즈니웨이, 디즈니의 방식을 전하면서 디즈니처럼 성공하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디즈니웨이는 딱 4가지 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꿈꾸고,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라. 이 4가지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워딩이지만 이 4가지를 직접 실행하고 실천한, 그리고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는 1920년대에 디즈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만화 영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만화 영화를 파트너와 계약을 해서 개봉을 했는데 파트너한테 계약을 파기당하고 저작권을 뺏기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고 그 꿈을 실행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과 그는 아카데미에서 32차례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만화 영화가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 몇 분짜리 짧은 그런 영화가 대세였는데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는 90분짜리 총천연색 컬러풀 만화 영화를 세계 최초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90분짜리 만화 영화여서 90분 동안 만화 영화를 앉아서 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90분짜리 백설공주와 7난장의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만들었고, 그것이 아카데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설공주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히트하는 만화 영화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가 됩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가장 큰 꿈은 아무래도 디즈니랜드일 것 같은데요. 그는 1955년에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미처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 이미 디즈니랜드라는 거대한 꿈의 왕국을 미국에 건설했습니다. LA에 건설을 했는데요. 그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코니 아일랜드라고 미국에도 서울랜드와 같은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2딸을 데리고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2딸이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자기는 밖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서 놀이시설을 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디즈니는 덴마크에 있는 티볼리 공원을 모델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고 디즈니랜드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1955년에 드디어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테마파크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놀이시설을 탈 수 있는 그런 공원이고, 디즈니의 만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공원에서 나타나서 어린아이들이 진짜 꿈속에 있는 만화의 주인공을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준 그러한 공원입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디즈니가 자금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약 1,700만 달러라는 거금이 들어간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았지만 굉장히 돈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디즈니가 생각해낸 것은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받는, 기업의 스폰서십을 받는 그런 계약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치토스로 유명한 프리토레이사, 그리고 코카콜라사와 계약을 해서 파크 안에서 당신들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디즈니는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그가 확보한 토지는 20만 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초기에는 주차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아웃소싱했다고 합니다. 직영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하게 됐는데 아웃소싱을 하게 되니까 디즈니가 꿈꾸는 모든 고객들에게 손님으로서의 최상의 체험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서비스는 직영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직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원들을 많이 뽑아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디즈니 유니버시티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디즈니에 입사한 직원들은 디즈니 유니버시티에서 디즈니의 철학과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러한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이후에 디즈니의 철학과 서비스 정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한 이후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디즈니의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디즈니의 철학이 모든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침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퀄리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즈니랜드를 20만 평밖에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50만 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을 더 많이 확보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없었을 텐데,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손님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20만 평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타 밖에 있는 디즈니랜드 외곽에 있는 그러한 많은 토지주들이 디즈니랜드 바깥에 싸구려 호텔도 개장하고 음식점도 개장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디즈니가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디즈니는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했는데 주변에 그런 싸구려 호텔과 식당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디즈니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디즈니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온전한 디즈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1960년대에 이 땅을 찾게 됩니다.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땅을 찾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올란도 시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디즈니월드가 있는 땅인데요. 이 당시에 평당 몇백 원, 몇천 원에 불과한 그런 값에 디즈니사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즈니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위장한 회사 이름으로 조용하게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무려 3,50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디즈니 월드를 짓기 위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안에 테마파크를 비롯한 모든 숙박시설, 고객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놀 수 있는, 체류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디즈니가 꿈을 꾸고 이 땅을 매입하고 디즈니월드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디즈니월드 개장을 보지 못하고 196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즈니월드 개장은 그의 형이었던 로이 디즈니가 1971년에 드디어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디즈니월드는 3,500만 평의 땅인데 그 위에 현재 4개의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골프장도 7개 정도가 있고 그 안에 자동차 경주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굉장히 스포츠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 3만 실 정도의 현재까지 숙박시설이 개발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도 2개나 있고 그야말로 온 가족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들고 싶어 했던 꿈의 세계를 여기에 구현한 것입니다. 네, 이때 디즈니가 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 추구했습니다. 아까 디즈니랜드에서 프리토레이하고 코카콜라와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디즈니월드에 있는 앳컷 센터가 기업 스폰서십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앳컷 센터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퓨처 월드하고 그다음에 월드 쇼케이스, 이런 두 부분의 공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퓨처 월드는 각 기업들과, 유명한 기업들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해서 기업의 그런 가치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그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노이설도 함께 만들어서 놀면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그 곳인데요. 뭐 AT&T라든가 엑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전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설도 굉장히 재미있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 쇼케이스에는 커다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운데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전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나라의 상품도 판매하고, 그 나라의 시그니처 메뉴인 식당,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쇼케이스를 여행하는 것만으로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마파크이고요. 그리고 매년 이 앳컷 센터에서는 세계 정원 박람회가 펼칩니다. 세계 각국의 그런 정원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꽃이 활짝 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원인데요. 이러한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디즈니가 죽고 나서 마이클 아이스너가 한 20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때 이제 미녀와 야수라든가 라이온 킹이라든가 디즈니의 만화 영화를 부흥시킨 굉장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클 아이스너가 물러난 이후에 1995년부터 현재까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 회장을 맡아서 디즈니를 부흥시킨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밥 아이거는 디즈니를 맡으면서 픽사를 인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픽사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현재는 픽사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와 협력을 해서 굉장히 좋은 만화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픽사를 인수한 것이 이제 밥 아이거의 역할이었고, 굉장히 픽사를 인수한 게 디즈니의 어떤 디즈니의 역량을 키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인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밥 아이거가 마블 스튜디오도 인수했습니다. 현재 마블의 많은 그 히어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디즈니가 인수를 해서 마블의 모든 영화들을, 만화 영화 주제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디즈니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카스필름도 디즈니가 인수했습니다. 디즈니의 테마파크에 가시면 스타워즈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올란도의 디즈니월드에, 그리고 LA 디즈니랜드에도 스타워즈 존이 오픈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곧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의 그런 장면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새로 만들었고, 스타워즈의 전투 씬을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도 새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디즈니 월드의 애니멀 킹덤에 아바타 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아바타 영화의 제작자인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영화의 그 사용권을 디즈니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월드를 몇 년 전에 개장을 해서 아바타 그 행성에 그 할렐루야 마운틴 그 공간을 파크 안에 재현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라든가 바위가 떠 있는 그런 형상이라든가, 실제로 바위가 떠 있진 않지만 바위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진 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아바타 행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보트 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에 보시면 야간에 많은 식물들이 조명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저도 2시간 반이나 기다려서 탄 어트랙션인데, 보면 이크란이라고 하늘을 나는 그런 새가 있는데 그 새를 타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모양의 그런 라이드에 올라타면 앞에 커다란 스크린이 펼쳐지면서 실제로 이크란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트랙션인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어트랙션을 만들었는데,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바람도 불고 뭐 물도 튀기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트랙션입니다. 이렇게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 안에 영화들의 세계를 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놀라운 세계인데, 저는 디즈니랜드를 가고 디즈니월드를 갈 때마다 굉장히 미국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상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가 있지만 디즈니월드나 디즈니랜드에 비하면 투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꿈을 실현하는, 그리고 꿈속에 만화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는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그런 것이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런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의 세계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문화적으로 영화도 지배하고 있고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월트 디즈니가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이 영화 세계에서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거기에 도전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이러한 디즈니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현재에도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 꿈을 꾸고 실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를 생활하면서 에버랜드에서 한 10년간 일하면서 제가 95년에 디즈니랜드 에버랜드에 입사했는데, 그때가 디즈니를 굉장히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출장을 통해서 기회를 얻기도 했었고, 디즈니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 디즈니웨이를 사용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꿈을 꾸고 믿고 도전하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론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도 새로운 뭔가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디즈니웨이를 따라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좋은 사업들을 발견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주가 더욱더 미래에 또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뭔가 꿈을 던져주고 꿈을 실현해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디즈니웨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즈니웨이, 우리 회사도 디즈니웨이를 잘 적용을 해서 꿈을 꾸고 믿고 도전하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